딱 하고 앉아있네. RNA의 역사란 책인데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어려서 DNA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왓슨 앤 예,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쥐라기 공원 이후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런 얘기들. 그 DNA가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뭐 이중나선 정말 뭐 노벨상도 받았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한테 이미지는 RNA는 뭔가 DNA의 사이드킥? 그쵸. 꼬붕? 그죠? 그냥 중간에 저기 단백질 나오기 전에 중간에서 살짝 예. 아 DNA면 DNA지 이건 또 뭐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RNA는 뭐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고 네. 뭐 덤으로 있는 거다 뭐 이런 이미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RNA 역사라는 책은 완전히 이걸 다 뒤집는 책입니다. 제목부터가 그런데. 제목부터 사실 RNA, DNA를 이기다 뭐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비교가 정말 많이 되는데. 맞아. 예. 그리고 저도 이걸 잘 몰랐던 사실인데 RNA 연구로도 노벨상이 이 저자분이 직접 받으신 것뿐만 아니고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 저자분이 노벨상 수상자. 이 저자분이 노벨상 수상자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쓴 책이에요. 아 진짜요? 예, 토머스 체크라는 네, 분인데. 네. 자, 일단 책 자체는 노벨상 수상자 토머스 체크의 심지어 최신작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강 작가님과 동급.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한강 작가님은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고 네. 토머스 체크 교수님은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화학상. 1989년에. 야.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DNA가 생명의 비밀을 주고 있다고 배워왔는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그건 RNA였을 것이다라는 맞아요. 완전히 뒤집는 그런 얘기고요. 네. RNA가 단순히 뭐 유전 정보 전달자라든가 이런 중간에 낀 뭐가 아니고 생명을 조율하고 진화하고 스스로 반응하고 심지어 생명을 연장하는 촉매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고 그리고 이 토머스 체크 교수님 자신이 1989년에 상 받은 내용이 RNA의 촉매 작용, 그러니까 효소로서의 RNA의 작용을 가지고 본인이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실 수 없는. 제목부터가 캐탈리스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최고 전문가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제목이 원제가 더 캐탈리스트예요. 캐탈리스트가 촉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밑에는 RNA and the quest to unlock life's deepest secrets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여는 RNA와 그 퀘스트, 여정 뭐 이렇게 멋있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은 카탈리스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저만 해도 일단 그 카탈리스트가 촉매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AMD의 그래픽 드라이버 옛날 이름이 제 생각이 나거든요. 카탈리스트. 예, AMD 이미지가 안 좋죠. 카탈리스트라는 드라이버의 이미지가 그렇죠.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AMD의 카탈리스트 드라이버의 실패 역사가 이렇게 긴 책으로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RNA 역사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나라에 맞는 것 같고요. 네. 자, 이 토머스 체크 교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분자 생물학자이자 생화학자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1982년에 RNA 분자가 스스로 스플라이싱을 한다. 스플라이싱은 이제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RNA 분자가 스스로 자기 편집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메타코딩 뭐 이런 거요?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촉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이걸로 7년 후인 89년에 42살의 나이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젊어서 받으셨어요. 예, 보통 좀 나이 많아서 받으시잖아요. 예. 그 두 배 나이에 받잖아요 원래. 그렇죠. 작년에 재작년인가 물리학상 받으신 그 AI의 아버지 힌튼 교수. 예, 힌튼 교수님 지금 또 나이가 엄청 90 거의 다 되셨고 같이 받으신 분은 더 많으시잖아요 나이가. 그때 뭐 예외라고 뭐 했던 게 그 다우드나 교수 뭐 그 크리스퍼 나인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거 극히 예외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 대단한 거네요. 젊은 나이에 지금 이용 기자가 이분보다 나이가 이제 아니 동갑이죠 이제. 동갑인가요? 저도 올해 말 기대하십시오.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뭐 노벨상? 뭘 냈어야지. 방금 필리처상? 필리처상 기대할까요? 아니요, 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의외로 대종상 이런 걸 수도 있죠. 아니 영화가 나왔어야 되는 걸 맞죠. 그건 아니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셨던 뭐 에어쇼 가서 사고 치신 거 뭐 이런 걸로 크게 연말. 이건 우리 그 오프 더 레코드 아닌가요? 네, 오프 더 레코드 하시죠. 오프 더 레코드. 이 얘기는 나와도 되는데 더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이제 여기까지. 청자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지만. 네네네. 하지만 안 돼. 한미 동맹이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연말에 신문에 크게 나오실 수 있는. 이걸로 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만은 여하튼 넘어가서 그렇게 젊어서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계속 물론 이후에 연구를 하셔서 또 뭐 국가 과학 메달이니 뭐 이것저것 많이 받으셨고요.
이 책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RNA의 역사는 2024년에 미국에서도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 이코노미스트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고 야. 2025년 올해에는 앤드루 카네기 우수상 논픽션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오. 그래서 굉장히 잘 쓴 대중과학 서적이다. 내용도 굉장히 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RNA가 사실은 중심일 수 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냥 저는 아직 책은 안 보고 약간 기사처럼 올라온 칼럼처럼 올라온 것만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내용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DNA 설계도가 이렇게 생물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사실은 되게 더 원초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맞습니다. 있는 느낌이잖아요. 예. 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에 사실 큰 사고의 변화를 주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놀랍게도 이미 82년에 연구했고 89년에 노벨상을 받은 거니까 우리가 몰랐다는 거에 할 말이 없어요. 네. 그죠? 알아도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내용인데 왜 이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네. DNA만 생각하고 있나. 근데 이분도 답답하시니까 이제 와서 책을 내셨겠죠? 우리 모두가 DNA의 망령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거 쥐라기 공원 때문이라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책의 기본적인 이제 접근법은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DNA 중심에서 RNA 중심으로 이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동해 가는지 그걸 이제 직접 경험한 연구 여정을 바탕으로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책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는 RNA가 결국 DNA의 그림자를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인데 2000년 이후로 RNA 관련된 획기적 발전을 이끈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10개나 받았대요. 진짜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DNA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DNA 타령이라니까 DNA를 너무 폄하하는 것 같긴 한데 DNA 그건 아니고 아니죠. 이런 사실도 중요하죠.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이처지의 최근 실린 기사에 따르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RNA 기반 의약품만 400여 종에 달한다. 그 코로나 백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기도 이제 네. 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 RNA 연구 중심의 생명공학 스타트업에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가 됐다. 그래서 지금 RNA가 생명 분야, 과학 분야에서 과거의 초점이 DNA였다면 지금 혹은 미래의 초점은 RNA다. 그리고 왜 그런가가 저 책에 잘 실려 있는 거죠. 야, 재밌겠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1, 2부를 되게 칼로 나누셨는데 1부는 본인 연구 중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의 연구들이죠. RNA가 이 생명의 촉매제로서 자기를 드러낸 계기 뭐 이런 식의 그 저자의 연구팀이 리보자임 그러니까 RNA로 이루어진 효소죠. 리보자임을 발견한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예외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 이 연구 성과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쭉 다루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RNA가 이제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 생명을 증진하고 연장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RNA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전학적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 정도를 했다고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이 저자의 연구와 주변의 그 연구에 따르면 RNA가 어쩌면 지구상의 생명이 첫 시작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저도 어디서 봤어요. 아니 89년도에 노벨상 산 내용이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서 알아야 한 되는 번도 내용. 못 들어봤다면 그게 좀 이상한 그쵸, 겁니다. 그쵸. 어떻게든 들어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RNA가 저런 거고 그래? 그래도 머리 한구석에는 항상 그래도 DNA지라든가 이런 관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온 얘기가 이제 크리스퍼를 통한 유전자 편집 얘기 나오고 질병 치료에 기여하고 노화 과정 뭐 이런 거 텔로미어 이런 얘기까지 다 2부에서 다뤄서 한마디로 1부는 과거의 연구와 RNA가 살아나는 그 상황이라면 2부에서는 RNA가 약진하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딱 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된 책이고 그리고 책이 이제 어려운 과학 얘기를 뭐 스파게티니 뭐 워드의 그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DNA는 설계도고 RNA는 그 설계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엔진이다. 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DNA는 뭔가 말 그대로 저장 장치라면 이제 RNA가 이제 그걸 생명으로 만드는 프로세서 프로세서 역할이나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 예. 그게 이제 이전에 연구되고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상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mRNA는 또 LP판이다. 그게 사실은 레코드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요즘 분들은 모르시지 않을까요? LP판이 뭔지 몰라요. 우리 보시는 건 다 보시는 분들 다 알아.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보는 줄을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레코드판을 모를 정도 사람이 이걸 본다고 제가 없어요. 착각하는군요. 아닙니다. 예. 우리는 뭐 LP 카세트 테이프 다 써봤어요. 이미. 5.25인치. 예. 그렇죠. 예. 5.1인치,
5.5, 3.5인치만 해도 나한테 새 거야. 이미. 그렇죠. 5.25인치가 진정한 플로피 그렇죠. 디스크죠. 네. 물렁물렁한 거. 네. 3.5인치 딱딱한데 이게 무슨 플로피예요. 그렇죠. 그렇죠. 물렁물렁해야 플로피지. 원래 복사도 다 탁본 뜨고 그랬잖아요. 탁본 이게 등사. 예, 등사하고. 등사실이라고 아, 있었어 학교에 예. 초등학교 때. 네. 뭐 먹물 이렇게 해가지고 덜컥 해가지고 막 하던 나무로 돼 있었어 이것도.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재밌는 편한 예를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역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mRNA 백신, 예. 코로나 백신 그 얘기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굳이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RNA라는 그 경이로운 분자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아우르는 책이다. 이걸 읽고 나면 RNA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집니다, 진짜로. 진짜요? 이게 모르는 게 없어. 이제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저분이 먼저 받지만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 됐죠. 그렇구나. 맞네요. 예, 누가 먼저 같은 걸로 받았으니까 36년 전에. 옛날에 제가 아는 제가 요즘 아들이 네네네. 중학생 공부하고 있어서 옆에 네. 이렇게 봐주다 생물을 봤는데 RNA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DNA가 세포 핵 속에 이렇게 유전자 지도 그렇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단백질을 생성을 해야겠다 싶은 순간에 뽀록뽀록 나와가지고 저기 리보솜이라고 하는 게 별칭이 뭐냐면 단백질 공장. 네, 그렇죠. 네, 근데 단백질 공장에 DNA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DNA가 mRNA를 만들어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탁본하듯이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 저기 리보솜 안으로 뿅뿅뿅 들어가가지고 네네. mRNA의 염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세 개의 염기에 하나의 그걸 코돈이라고 부르나 해가지고 그거에 하나의 아미노산이 나오고 그게 연속으로 연결해서 아미노산의 한 20개 정도 종류가 뭐 20개, 22개 정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조합이 돼서 단백질이 나오는 노벨상은 여기가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요즘 그 인공지능으로 많이 단백질 한다는 그 접히는. 단백질 네, 접히는 그래서 얘네들이 쭉쭉쭉 아미노산들이 연결돼서 랄랄라 그러고 나오다가 순식간에 접히면서 단백질 구조가 맞습니다. 되는 건데 네. 근데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오류율이 적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뭔가 델리케이트한 과정을 그렇죠.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델리케이트하죠. 예. 근데 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mRNA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유 저 원 지도는 DNA 핵 속에 다 있고 그 필요한 건 단백질이고 중간에 있는 건 RNA는 그냥 뭐 매개체 진짜 메신저 RNA란 뜻이니까 저건 그냥 그 기능을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던 해서 거죠. 이제 빛을 못 보고 그림자 네. 속에 있었던 건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실은 그게 생명의 기원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고 예. 이렇게 나가니까 되게 생각하던 거를 좀 전환시키는 그런 책 같아요. 맞아요. 이게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키는 네, 그런 네, 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RNA는 원래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복사본 예, 정도로만 예, 예, 생각을 했다면 이제 RNA 연구 그 이후로는 RNA가 효소처럼 작동을 하고 촉매처럼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기 복제도 할 수 있다. 네. 자기 편집도 할 수 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정보 전달자가 아니고 단순히 능동성과 생명력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이제 재조명된 게 이미 35년 전, 40년 전이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DNA에 뭐 쓸데없는 그러니까 쓰지 않는 정보들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스토리지고 그렇죠. 그걸 꺼내 쓰는 게 저도 따로 그런,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저 근거에 되게 그 DNA는 네. 저 오래된 낡은 막 이런 정보들을 잔뜩 모아놓은 건데 mRNA 같은 경우는 진짜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그 DNA는 이중나선 형태로 변형을 최대한 없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형태라면 그렇죠. mRNA는 왠지 다이나믹하고 얘는 한 가닥으로 이렇게 예. 알아서 막 마음대로 그 움직이고 스스로 꺾이고. 스플라이싱 한다는 얘기도 예.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어떤 나만의 보물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만들었던 코드가 잔뜩 다 들어있는 쌓아놓은. 그게 DNA라면 이제 그것 네. 중에 필요한 걸 꺼내 쓰는 게 골라내가지고. 내가 골라 쓰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RNA 역할. 그러니까 여기 다 비전문가 셋이서 지금 네. 이렇게 그러게 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네. 느낌이죠, 뭐. 느낌이죠, 뭐. 안다는 느낌.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읽는다고 다 외우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중요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스플라이싱이라는 게 이 자체 편집을 하는 건데 RNA가 DNA에서 복사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정보를 엑손이라고 그러죠. 불필요한 부분은 인트론이라고 하는데 엑손만 골라내고 인트론은 제거해서 의미 있는 조각을 이음새 없이 연결하는 겁니다. 맞네요. 정확하게 두 분 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코드 보따리. 코드 보따리. 생명의 코드 보따리. 그때 그러니까요. 그때 이거 배열 이거 하는 그 코드가 어디 있더라 해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그 책을 쓰는 어떤 저자가 집에 많은 그 참고 서적을 갖고 있겠죠. 네. 근데 그걸 보다가 이제 내가 쓰는 책에 필요한 내용만 골라가지고 네. 정리해서 책을 쓰는 거고 이게 RNA가 한 역할이고 이 책장이 DNA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거죠. 네. 뭐 딴 데서 또 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RNA가 만드는 단백질의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가 추정을 이렇게 끌고 찾아가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다. 이런 사람이 아마 뭐 수백만 년을 해야 되는 네. 양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계속 있습니다. 야, 어떻게 연구를 해서 재밌겠다. 본인이 어떻게 찾았나. 재밌겠네요. 진짜. 심지어는 이걸 찾은 것도 신기하네요, 진짜. 이거 실수로 찾았대요. 실수로? 예, 리보자임 발견한 게 뭐 아니, 나도 리보자임으로 그런 실수 좀 상받은 해보자. 건데 그런 실수 좀. 연구를 해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상한 실수. 아까 우리 밝힐 수 없는 얘기할 그 때마다 얘기. 재밌는. 예, 한미 동맹이 깨질 수 있었던 그 사건. 네네. 이런 실수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이런 건 뭘 받냐면요. 상을 받으면 이그노벨상을 받아요. 그죠. 예,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다윈상 이런 거. 예, 그런 걸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얘기는 안 해드려요. 예, 사회적인 그 정 생명의 기자님의 사회적 지위와 지위가 체면이 있는데 저도 언젠가 미국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타나모. 관타나모. 이야, 거기는 비자 없이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적당한 사고만 치시면.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상을 받으신 게 그 리보자임으로 받으신 건데 리보자임을 발견한 거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DNA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 RNA의 촉매 기능을 발견한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과학관에서 접근할 때 우리 특히 케이토 박사님은 예. 과학관 관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정답 맞추기가 아니고 예.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죠? 이거 케이토 박사님은 좀 많이 반영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거 숙독해야 될 것 그죠? 같습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원래부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되게 아랫사람들 괴롭히시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지만 지금 트럼프처럼 재선까지 해가지고 지금 힘든 행사 만드시고 네. 아니 오늘도 지금 올 때 네. 그 디자인 띵킹이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전문가분 진짜 미국의 아이디오에서 인턴십 하시고 쭉 하셨던 분이 아이들한테 강의하는 걸 지금 듣다가 왔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딱 얘기하시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다. 모든 게 과정에 있고 그러려면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맞아요. 쳐다보고 공감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데이터화시켜서 내가 갖출지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아이들이 정말 눈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죠. 예. 예. 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답 맞히기 물론 본인은 정답을 맞추려고 하신 거겠지만 원래는 예. 어쨌든 그 DNA 연구하시다가 이걸 발견해서 그게 노벨상으로까지 이어진 야. 그런 경우고 그래 창의적인 건 좋은데 그래도 칼텍 깔 정도는 공부해야지 뭐 이런 거. 일단 그 애들한테 그냥 너 창의성은 좋은데 칼텍 가서 얘기하자. 칼텍 미만 잡이잖아 막 이러면서 서울대 가고 나서 얘기해. 서울대 가고 나서?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창의성 좋아. 씁쓸해. 실수는 그 다음에 해라. 실수하는 거 좋아. 일단 외워. 일단 외워. 근데 서울대 가서 해. 막 이런 거. 이 책의 교훈은 그거지? 애들 다 읽히게 하고서. 네, 농담입니다. 아시죠? 책방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건 있어요. 사실 연구를 하시는 분도 내가 원래 하려는 목적에 너무 계속 꽂혀 있으면 DNA 실험하다가 정말 RNA의 촉매 기능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음에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아니네. 그러고는 폐기하고 다시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하자. 근데 이분은 어쨌든 그걸 붙잡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뭐냐?가 된 거거든요. 그런 식의 마인드도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지.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머리가 굳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용 기자가 42살 노벨상 받을 때 같은 나이라고 한다면 이때쯤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늦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올 연말 기대하십시오. 예. 근데 역시 칼텍은 일단 가야 된다. 네네 칼텍. 연말 전에 칼텍 입학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면 미국 수능이 언제더라?
관타나무로 입국해서 관타나무를 탈출해서 네네네. 난민 자격으로 칼텍에 입학한 다음에 네.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네.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로라 여행 가셔가지고 거기서 미국에 입국하세요. 카나다에서도 들어가기 쉬울 거야 아마. 네네네, 알겠습니다. 멕시코에서 가는 것보다는 쉽겠네요. 네, 캐나다 쪽 국경이 좀 편하죠. 특히 락키 쪽은 산으로 열심히 가면 그냥 미국에 갈 수 있어요. 곰 철조망 때문에. 곰의 뱃속에 들어가. 아까도 말했지만 곰 괜찮다니까. 예. 여럿이 모아서 국경 넘으면 돼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딱 말씀하신 그건데 DNA가 이중 나선으로 안정감이 있다면 사다리처럼 딱 잡혀 있는 두 그쵸. 개가. 네. 근데 RNA는 하나의 실체처럼 생겼지만 구부러지고 접히고 뒤틀린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입체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게 스파게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맞춰 들어가면서 총매 활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재미있게 정리가 되면서 결국 이제 변신의 규제라는 사장의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RNA를 굉장히 유연하고 지능적인 설계자라고 묘사를 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구조와 기능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 공학 쪽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조와 기능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이거 그 디자인에서도 약간 바우하우스 뭐 이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DNA는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못 하는 거죠. 안정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생명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 왜냐? 생명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뭐 인간 이런 게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생명으로 보면 핵심은 일단 복제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돌연변이다. 돌연변이가 안 되면 진화가 안 되잖아요. 그쵸. 진화란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약육강식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은 무슨 외계인 같이 변한다 이런 게 뭐 팔이 짧아지고 머리가 커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엑스맨 뭐 이런 거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세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 오류가 생겨나는데 그 오류가 마침 환경 적응에 맞는 경우 그쪽이 이제 흥하게 되면서 자손을 많이 낳으면 그게 진화잖아요. 그래서 복제로 자손을 만들어야 되고 돌연변이로 진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두 개가 사실은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두 조건인데 RNA는 이 두 개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DNA나 단백질은 오히려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RNA가 생명의 기원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거예요. 되게 소름 돋는 얘기였어요. 전 처음 들었어요. 이 책에서. 엄청 설득력이 있는. 그러니까요. DNA나 단백질은 복잡하고 뭔가 뭐 약간 더 그런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생명체의 근원으로 가면 RNA만으로도 생명체가 RNA가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이 RNA가 지구 최초의 생명 시스템, 생명이 어떻게 시스템화되고 이제 발전됐는지를 설명할 열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1부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2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텔로미어 이게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텔로미어 우리가 위한. 늙어 죽지 않으려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라는 텔로머라제가 바로 효소,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효소죠. 한마디로 늙음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효소인데 이 효소의 중심이 RNA다. 역시나 RNA는 여기서도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암세포가 무한 복제되는 게 바로 이 텔로머라제가 활성화돼서 무한히 복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지는. 이건 우리한테 안 좋은 거지만 이걸 연구함으로써 사실은 반대로 암세포를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잘 연구하면. 그리고 우리 세포는 훨씬 오래 살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도 RNA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문제에 정말 일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 DNA를 뭐 들어봤는데 DNA가 이런 역할을 하고 뭐 이중 나선이고 이런데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아주 빨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면 백신 얘기가 나오죠. 백신 이전에 사실은 이전에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RNA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바이러스가 다 RNA 바이러스예요. 인플루엔자, HIV, 그러니까 에이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인류의 바이러스성 주요 전염병은 거의 RNA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입니다. 진짜 최초의 생명의 어떤 후보로서. 네, 바이러스가 아시다시피 생명과 뭐 비생명의 중간 어디에 있다고 하잖아요. RNA가 이제 그런 식의 상태에서 처음 시작했을 수 있죠. 생명의 기원에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mRNA 백신 같은 게 나오게 된 거고 혹은 RNA 기반의 항바이러스적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된 거라 사실은
우리가 그 팬데믹 때 백신이 뭐 1년 만에 나오고 이래서 예. 이건 뭐 졸속으로 만든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그 이전에 30년 동안의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이지 RNA에 대한 긴 연구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것이지 갑자기 병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RNA를 연구해가지고 뚝딱뚝딱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로 사실 여러분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뚝딱뚝딱해서 나온 게 아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임상 시험 부분을 좀 스킵한 건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술 자체는 충분히 이제 성숙해 있던 겁니다. 그리고 RNA가 또 다른 RNA를 잘라내고 억제하고 조절을 한대요. 그 RNA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siRNA, 그 myRNA, 뭐 RNA끼리 그럼 약간 알력 다툼? 다툼이라고 하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뭐 협력을 한다라고 이제 말해주도록 하죠. 네네. 그다음에 뭐 piRNA, 뭐 incRNA 같은 이 RNA의 새로운 형태들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서 이 RNA들이 얼마나 정교한 조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생명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가. 그게 이제 RNA의 역할들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크리스퍼 혁명이 나오게 되죠. RNA 기술이 도달한 최전선 크리스퍼 Cas9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크리스퍼 시스템은 원래 크리스퍼라는 말은 이 RNA 그 편집 기술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퍼란 말 자체는 크리스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세균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 형태를 RNA죠. RNA 형태를 기억하고 공격당했을 때 이걸 가이드 삼아서 유전체를 자르는 분자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RNA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박테리아가 또 RNA에게 공격을 당하잖아요. 바이러스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박테리아가 RNA하고 싸우는 면역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조해가지고 맞는 어떤 바이러스가 그렇죠. 있으면 그게 이제 항원항체 반응이니까. 예. 그게 원래 크리스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기술을 이제 인간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Cas9이라고 하면 이제 편집 기술이 되는 거고 RNA와 세균이 싸우던 이 구조를 가져와서 이제 인간의 유전자 편집을 하게 된 거고 혹은 뭐 동물의. 그래서 가위 역할은 Cas9 단백질이 하는데 어디를 자를지 알려주는 게 RNA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RNA가 여기를 잘라야 네가 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Cas9 단백질은 가위 역할을 도구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퍼 Cas9 이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크리스퍼라는 의미도 잘 몰랐고 Cas9이 뭔지도 몰랐고 여기서 RNA가 한 역할도 사실 몰랐잖아요. 단백질이 들어가서 유전자 따르는 거라며 정도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지식이 되겠습니다. 케이토 박사님 아닐지 모르지만 저도 수학을 잘하는 경우에 이런 것도 잘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수학하고 일도 상관없죠. 수학 잘하는 사람들 수학 잘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모르지 뭐. 예. 아유 수학하느라고 그 머리 쓸 때가 그러니까 이런데 수학하느라고 머리 쓸 뭐 수가 RNA 있겠어요. 뭐. 근데 아까 보니까 뭐 많이 아시던데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초등생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중등생 중등생. mRNA와 tRNA까지는 알았는데 네. 아까 뭐 종류가 그렇게 많은 굉장히 거 처음 많아요. 알았네. 예.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11장의 결론은 RNA가 정보 매개자에서 정보 조작자로 진화했다. 조작. 그래서 생명 정보를 지금처럼 기술적으로 수정하고 설계하는 시대에는 RNA가 칼끝을 쥐고 있다 사실은 Cas9이랑 칼끝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전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RNA를 바라보는 시선은 세계를 읽는 또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을 쓴 게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책은 내용 자체도 뭐 DNA, RNA 너무나 재밌지만 좀 뭔가 좀 사고의 전환을 해줍니다.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얼마나 어설펐나. 그러게요. 네, 우리가 배웠던 게 얼마나 엉터리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나라는 걸 특히 어렸을 때 배운 거. 그런 걸 일깨워주는 책이라 읽기에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럴 것 같은데. RNA의 역사.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연구를 하고 노벨상을 받은 본인이 쓴 책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토마스 책. 무엇보다 대단하시다. 이런 책이 흔하지 않죠. 네. 예. 청소년들이 요즘 네. 화학이나 생명 쪽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과학 선택에. 또 의학 쪽이랑 연관된 부분도 하고. 의외로 물리가 옛날에는 좀 셌었는데 물리보다 그래요? 화학이나 생물이 좀 강하다는 얘기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관심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나면 네. 또 여기에 꽂혀서 나도 뭘 해봐야겠다. 그런 솔직히 그런 영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죠. 야, 이 포인트를 잘하셔요. 마케팅 포인트를 잘하셔. 자녀들에게 자녀들. 본인들만 의대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봐야 되나? 이게 의학의 영생을 찾는 의학의
아니, 역시. 아니 의학이라는 게 지금 병 고치고 다 떠나서 영생을 얻으면 다 필요 없어요. 예? 늙어 죽지 않는. 칼대생 한번 돼보고. 예, 일단 칼대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영생을 연구하자. 네. 그래서 부자가 되어보자. 그렇죠. 텔로미어를 정복해라. 그렇죠. 예, 창의성 좋은데 일단 생기부부터. 네. RNA 연구해서 책 읽고 연구해서 네, 네. 예, 이거 다 텔로미어 다 해가지고 이제 영생을 얻고 본인도 영생을 사시고 네. 인류의 영생을 살게 함으로써 이게 노벨상 받는 걸로 끝나겠어요. 그걸 해내면 아유, 끝나죠. 노벨상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필즈상 네.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수학도 잘해야 되니까 수학. 네, 예. 자 도서 증정 이벤트 있습니다. 역시나 저희는 이번엔 10분이 아니고 5분입니다. 예, 뭐 책이 두꺼워서 그런지 네. 5분이고 역시 항상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 사람들 대상으로 5분이시고요. 응모 기간은 저희 방송 나간 이 순간부터 2025년 5월 23일 금요일부터 6월 1일 일요일 자정까지 고 네. 당첨자 발표는 6월 2일 날 월요일 날 개별 문자로 해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늘 그렇듯이 멤버십 대상 뉴스레터의 링크를 누르시면 쉽게 신청 가능하시고 아니면 과학과 사람들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글에 와서 신청하시면 된다. 5권 받아가시고 또 과학책 여러분 옛날에 좀 보시다 요즘 안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그래요. 왠지 느낌이. 아니 사실은 네. 이유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뭐 이것 좀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네, 네, 솔직히 저도 과학책에 대한 손이 안 가요. 지금 내가 이걸 볼 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 이유에서 책도 많이 안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좀 있으면 이제 뭐 대선이고 뭐고 다 끝나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과학책으로 돌아가자. 예. 예. 과학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 뭐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 이것부터 시작해서 네. 명을 안 하면 우리는 어색한 세대잖아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수금주와 목도 천해.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 안 하고 나이 들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게 돼요. 그렇죠. 현대과학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이유도 이유지만 기본적으로 책이 아주 흥미롭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